전문가왕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나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 내외경제 TV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바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주린이들의 뽀통령 신광석 전문가와 함께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 그리고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피해 사례가 너무 많아서 어디가 진짠지 모르겠다,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시고요. 이번 시간과 잠시 후 3부에서는 종목 상담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많은 분들 도와드릴게요. 네, 그럼 이번 시간 2부 첫 순서는요. 바로 종목의 제왕 시간입니다. 신광석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전반적으로 주식 비중 85%, 현금 비중 15%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LG가 4% 가까운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또 세종공업 0.08%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또 대원화성도 8% 지금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종목들 간단하게 리뷰 좀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종목까지 있네요. J컨텐트리 1% 하락 조정을 손실 보고 있고요. 대유 에이텍은 10% 가까운 수익률 기록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종목들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먼저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계속적으로 그 미국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고 지금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지금 오늘도 한 3.7% 정도 하락을 하면서 지금 1.25% 정도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국채 금리가 내려가고 있고 또 이제 지금 시장을 유럽 시장 지금 현재 시간이 지금 한 20시 정도 되는데 밤 한 20시 정도 되는데 지금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 독일이 한 2% 정도, 영국이 한 2% 정도, 프랑스도 한 2% 정도 지금 하락하고 있거든요. 유로 자체가 지금 한 2%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로 인한 건지 뭐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시아 시장에 비해서 오늘 열리는 지금 미국, 유럽 시장에 좀 하락이 어느 정도 좀 예상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한 1.2% 정도 하락했고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괜찮았고요. 대만 증시 같은 경우 0.6%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일단 유럽 쪽에 지금 주가의 흐름이 조금 조정이 나올 것 같다라는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나스닥 선물이나 다우 선물, S&P 선물도 지금 보면 다우는 지금 벌써 한 1% 정도 빠졌고요. 그리고 지금 S&P 500 같은 경우 한 0.8% 정도 지금 하락하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 0.4%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유가라든지 뭐 금 가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구리 가격이라든지 전부 다 지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금 지수가 당분간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열어놓고 보셔야 되고 또 그 부분에서 좀 너무 적극적으로 매매를 저가 매수를 한다고 너무 적극적으로 너무 일찍 사거나 그렇게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약간 시장을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걸 감안해서 지금 이제 포트를 한번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포트 중에서 수익이 나고 있는 대유에이텍 같은 경우는 네. 대유에이텍 같은 경우 약간 이 대유에이텍 그 자회사 중에 위니아 에어컨이 있죠. 위니아 에어컨. 그래서 이제 아마 여름 수혜주로 다른 종목들이 올라갈 때 아까도 보면은 뭐 SN테크라든지 뭐 그런 어떤 그 뭐 옴니 시스템, 광명전기 이런 것들처럼 좀 약간 여름 수혜주로 좀 계속적으로 지금 윗꼬리 맞으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좀 포트의 그런 현금 확보를 위해서 일단 대유에이텍은 내일 조금 상승이 나오면 조금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현금화하도록 하고요. 지금 네. 이월드라든지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J콘텐트리나 이런 것들은 크게 아직 벌어지지 않아서 일단은 J콘텐트리가 이제 한 45,000원 정도 부근에서 그 매수를 하겠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J콘텐트리 같은 경우 흐름이 뭐 나쁘진 않아요. 흐름이 좀 나쁘진 않은데 지금 올라오고 있다가 지금 다시 좀 눌리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45,000원 정도 부근에서 한 5% 정도 추가 매수가 들어가지면서 지금 한 1.2% 정도 돼 있고요. 지금 앞에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은
뭐 세종공업이라든지 대원화성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자동차 관련주인데 지금 현재 또 이제 횡복권역에 좀 이제 갇혀서 조금 약간 움직이고 있는데 세종공업 같은 경우는 요즘에 그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조금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자회사 상장 이슈도 있고 그리고 탄소 배출권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조금 시장에서 그 탄소세 뭐 그 부분 탄소 저탄소 뭐 그런 어떤 부분들 이게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 쪽에서 조금 약간 주목을 받을 수 있다 해서 조금 약간 기다려보고 있고요. 대원화성 같은 경우는 리비안 관련주죠. 리비안 관련주 앞전에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왔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좀 약간 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조금 지금은 현금을 확보하고 좀 추가적으로 계속 대응하기보다는 조금 지켜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약간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 이월드 같은 종목은 그 이낙연 관련주죠. 이낙연 관련주기도 하고 토스뱅크 출범 관련해서 토스 지분을 좀 들고 있는 이제 그 이랜드월드라는 회사가 좀 들고 있는데 그 이랜드월드라는 회사를 이제 이월드가 좀 지분을 한 10% 정도 갖고 있으면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간 나중에 수혜를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지금 이낙연 관련주들이 이제 이낙연이 좀 지지율이 계속적으로 반등이 올라오면서 서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남산알미늄 이런 종목들이 지금 흐름이 괜찮거든요. 일단은 지금 이낙연 관련주가 이제 경선이 9월 3일로 예정돼 있긴 한데 지금 경선이 9월 3일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지지율이 좀 올라와 주면서 이재명과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로 좀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또 한 번 시세가 있을 거고요. 시세가 있을 거고 만약에 그게 그렇게 줄어들지 않고 계속적으로 경선을 하고 나면 이제 뭐 이재명 후보가 뭐 이제 그 최종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먼저 내려가겠죠. 그래서 지금 알 수 없는 자리에 좀 와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약간 이낙연 관련주도 약간 눈여겨서 조금 볼 필요가 있고요. 그 지지율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아마 움직일 거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을 이월드도 어쨌든 이월드의 흐름 같은 경우는 토스뱅크 출범이 9월 달에 있어요. 9월 달 예정인데 9월 달에 경선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리를 만들어 놓고 한 4,000원 정도 권역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자꾸 이제 그 다음에 토스에 관련된 어떤 종목으로 좀 움직일 것이냐 아니면은 어떤 흐름이 나올 것이냐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은 뭐 그렇게 크게 뭐 매수가 근처에서 그렇게 벌어지진 않아서 일단은 대위에이텍 10%만 현금화하면 대략적으로 한 30% 정도는 현금을 들고 있게 되니까 이제 그걸 현금 확보를 하고요. 나머지 종목 좀 관망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대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VXX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 계좌에서 들고 있는데 지금 32.82까지 지금 올라왔거든요. 지금 시장이 조금 조정을 보인다고 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뭐 10%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어서 일단은 조금 더 관망을 해보고요. 일단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시장의 조정이 마무리될 때쯤 해서 이 VXX를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하고 조금 약간 주식과 같이 좀 가지고 있으면서 좀 약간 이렇게 그 운영을 하는 어떤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또 VXX라는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임이 나오는지 예전에도 계속적으로 지난해 방송에서도 계속적으로 보여줬지만 마이너스 변동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마이너스 7%가 됐다가 막 12%가 됐다가 오늘 다시 7%가 됐는데 오늘 또 그 시장에서 이제 좀 움직임이 나오면 또 이제 그게 뭐 수익으로 바뀌어 사실은 이게 며칠 전에 실전 계좌에서는 이날 상승이 나오면서 수익으로 전환이 됐었어요. 상승이 나오면서 수익으로 전환이 돼서 일단 절반은 매도를 했고 지금 나머지 절반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내려오고 다시 좀 반등이 나오는 이 구간에서 이거를 현금화를 하면 또 현금이 또 살아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저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또 그런 어떤 자금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실전 계좌에서도 약간 이제 주식도 갖고 있고 VXX도 갖고 있고 뭐 채권금리의 상승이나 이런 부분 채권금리 상승하는 TBT 같은 경우도 갖고 있는데 그 부분 지금 채권금리 계속 내려가면서 결과적으로는 뭐 시장이 좀 살아나면 채권금리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비정상적으로 좀 많이 계속적으로 낮아져 가고 있는데 일단은 그 부분도 좀 시장에서 이런 어떤 뭐 델타 변이 확산 그 이후에 이제 3분기 실적이 좀 괜찮아진다 아니면 이제 그 연준에서 조금 약간 이제 주식시장을 살리거나 경기를 살리려고 하는 어떤 제스처들이 나와준다면 적당한 시점에는 조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보고 있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 대외이텍처럼 이렇게 수익이 나면 그 부분을 현금화해서 현금으로 확보를 하고 VXX 같은 경우도 가지고 있다가 좀 수익으로 전환이 되거나 수익이 좀 나면 그 부분을 조금씩 팔면서 또 현금으로 갖고 있고 지금은 섣불리 증시에 진입하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뭐 너무 그거 안에서 발버둥 치면서 이제 계속 뭐 단가를 낮추거나 그렇게 너무 하려고 적극적인 매매를 하기보다는 조금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 그냥 지금
지금 나스닥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0.57% 정도 빠졌고요. 지금 다우 같은 경우 1%, S&P 0.8% 정도 빠졌는데 유럽 증시 상황도 2%대 하락을 하고 있고 그냥 이런 흐름 속에서 그냥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그냥 현금을 좀 가지고선 저가 매수를 언제 할 수 있을지 좀 들여다보다가 그 종목이 뭐 10%, 20% 벌어진다 하더라도 현금만 있으면 그만큼 이제 다시 들어가면 마이너스 20%도 10% 정도로 만들어 놓고 순식간에 마이너스 20%까지 내려갔던 종목이 반등이 나오면 플러스 10%는 금방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을 갖고 있고 적재적소에서 추가 매수만 잘 해준다면 시장의 하락으로는 내 계좌에 사실 그렇게 크게 데미지를 입히지 못한다. 그냥 그 부분에 본인의 매매 때문에 데미지를 입는 거지. 그러니까 시장의 하락이 나올 때 너무 무서워하기보다 좀 지켜보자. 그냥 편안하게 지켜보고 현금만 가지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 대응을 하면 되니까 이렇게 무서워하지 말고 일단은 조금 지켜볼 수 있는 흐름으로 현금 좀 확보하면서 좀 지켜볼 수 있는 흐름. 제가 지금 계좌에서 대외이택도 그냥 올라가는 부분에서 그냥 차익 실현하고 뭐 더 가고 뭐 이런 걸 떠나서 내 계좌부터 좀 관리를 하자. 내 계좌부터. 지금 다른 종목들이 지금 다 내려가게 생겼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눈에 보인다. 그러니까 일단 수익이 나는 종목들은 좀 현금화해서 찾아갖고 그 다른 종목들을 좀 관리하는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조금 약간 지켜보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신광석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리고 그 전에 신광석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미증시 선물 시장과 유럽 시장까지도 상황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10년물 국채금리와 원자재 값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관망을 하자라는 전반적인 시장의 대응 방법도 세워주셨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에서는 대유 에이텍만 수익 실현을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름 관련주로 현재 1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하고 계신데요. 또 여름 관련주들 단기적으로만 보자라고 일부에서도 언급하셨다시피 내일 정도의 상승세를 이용해서 이제 빠져나오는 기회를 삼자 차익 실현을 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은 바로 종목 상담 시간인데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 그리고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 피해가 너무 많아서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시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많은 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분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고민 종목은 특수건설이고요. 매수가는 15,80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상의 강세를 보이다가 6월 초에 고점을 찍고 내려왔는데요. 질문자님은 지금 고점에서 매수하신 것 같아요. 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그런 어떤 것들 때문에 지금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선주죠. 대선 정책 관련주인데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그런 어떤 GTX 관련주, 그러니까 뭐 특수건설, 뭐 지하차도 건설, 뭐 해저터널, 그리고 뭐 4대강 복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좀 올라가는 종목인데요. 이게 대선 때마다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해주는 그런 종목이에요. 근데 이렇게 상승이 나오니까 또 이제 이 상승을 이용해서 회사에서 이제 유상증자를 실시하죠. 유상증자. 168억 정도 유상증자를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권리락을 했는데 종목이 지금 내려오고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린 종목이 좀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선 정책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대선 인맥 테마주, 윤석열 관련주, 이재명 관련주 그 이미 벌써 많이 올라 있고 그리고 이제 지지율은 이제 1, 2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들도 이제 거의 지금 끝물이고 제가 계속 끝물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이제 정책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는 다 하나씩 이제 차익 실현을 하면서 나와야 된다. 지금 보통 대선이 이제 5년에 한 번씩 온다. 제가 뭐 그런 문자도 막 자꾸 날라온다고 저한테도 자꾸 날라오는데 5년에 한 번씩 있는 대선주 아직 8개월 남았다 이러는데 8개월이면 이제 거의 마무리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못 나오면 이게 못 나와요. 그러니까 5년 기다려야 돼요, 또. 그러니까 지금 이 특수건설도 나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15,800원 정도 거의 완전 위에 고점에서 또 이거 잡히셨는데 일단은 지금 산 가격이랑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나올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반등을 쉽사리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단은 지금 갖고 있는 것들 중에 시장도 만약에 내리고 이 부분에서 혹시라도 뭐 기회를 줘서 다시 한번 어떤 상승이 나오고 14,000원 부분이라도 한번 준다면 13,000원 이상 부분을 한번 준다면 이거는 무조건 빠져나오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냥
본전에 다시 가고 못 가고 이런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은 일단 나와야 된다. 이게 8월 27일 날 그 유상증자 물량 상장 때문에 오버행 이슈도 있고 그럼 8월 27일 정도가 되면 지금보다 주가는 더 낮아 있을 거예요. 더 낮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그 관련된 어떤 정책들이 나오면 순간의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10,000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00원 이하로도 내려올 수 있고 그러니까 좀 약간 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코로나 있을 때 이거 2,700원, 3,000원 정도 부근부터 지금 16,000원 정도까지 올라온 종목인데 이게 지금 12,000원 정도, 15,000원 정도에 사셔서 지금 12,000원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테마주들의 어떤 그런 느낌으로 봤을 때 많이 내려온 건 아니다. 많이 내려온 건 아니에요. 지금 손해가 좀 있으시긴 하시겠지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고 테마주들은 그때 못 나오면 영영 못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대선 할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다음 대선에도 이 종목이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도 알 수 없는 그런 불안감이 계속 상존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5년 동안 이제 뭐 회사가 망하거나 그럴 회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가격이 좀 많이 비싸져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나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반등시 무조건 매도하고 일단 빠져나올 생각하자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고민 종목 특수건설에 대해서는 빠져나오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또 대선 정책 관련주들 모두 다 같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어느 정도 반등을 이용해서는 빠져나오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갈게요. 다음 고민 종목은 한스바이오메드고요. 매수가는 15,700원, 비중은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2.47% 오름세를 보이면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16,600원의 종가를 형성하면서 질문자님 지금 수익권에 계시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언제쯤 수익 실현하면 좋을까요? 이 종목은 지금 팔 이유가 없죠. 예, 지금은 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가 그 가슴 보형물 그 벨라젤 이슈 때문에 앞전에 하한가 맞고 막 여기서 난리 났었죠. 여기서 난리가 났었어요. 여기서 그 대부분의 분들이 그 네. 회사 내부자의 어떤 얘기를 듣고 친구가 뭐 그 회사를 다닌다 뭐 이제 제가 이 종목을 보면서 또 하나 느낀 게 있죠. 이 회사 템플턴이라는 대주주도 팔고 나가고 막 그렇게 막 혼란스러운 와중에 대표이사가 여기 2만 원 요 정도 부근에서 2만 원 요 정도 부근에서 10억을 여기다가 태웠죠. 예, 본인 대표이사가. 그러니까 회사의 일개 직원이 아니라 대표이사가 이게 2만 원이 저가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10억을 태웠어요. 근데 태우자마자 바로 밑으로 끌려 내려가면서 반토막 났죠. 이런 걸 보면 본인의 대표이사도 본인 회사의 주가를 모른다, 알 수가 없다. 그런 걸 일단 먼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보다 보면 이제 그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좀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얘기들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 어디 회사를 다니는데 그 회사에 뭐를 한다더라. 아니면 뭐 내 동생이 어디 회사를 다니는데 내 동생 친구가 뭘 한다는 거기 뭐 어디 뭐 종근당에 다니는데 종근당에서 뭐를 한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듣고서는 주식을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내 친구가 아니라 이 한스바이오메드 대표이사가 여기서 샀다. 여기서 2만 원에. 2만 원에 여기서 10억을 태웠어요. 근데 그냥 사자마자 바로 반토막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표이사도 이 회사의 종목을 그 주가의 흐름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조심하시고요. 근데 이 그 한스바이오메드의 그 일시적인 어떤 이런 벨라젤 이슈 때문에 회사가 완전히 밑으로 나락으로 갔죠. 나락으로 갔을 때 이제 뭐 수술비 물어내야 되고 뭐 고소당했고 막 그 수술비 다 물어내 막 이런 어떤 이슈가 있었어요. 그럴 때 회사의 자금이 부족하고 막 할 때 여기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 회사에서 그 재료를 공급받아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임플란트를 만들어서 이제 그 판매를 하죠. 근데 이 회사에서 이제 100% 이 회사에서 이제 그 어떤 재료를 받는 어떤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회사에다 그냥 200억을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어서 투자를 했죠. 투자를 해서 회사를 살려내고 있고 최근 들어서 7월 13일까지 그 영업 정지를 먹었었죠. 이게 그 기존 연간 매출액의 한 40%가량 되는 부분에 대한 그 영업 정지를 7월 13일까지 이제 먹었다가 지금 이렇게 풀렸어요. 풀렸으니까 지금 오늘이 7월 19일인가 그렇죠? 예, 7월 19일. 그러니까 지금 풀리고 나서 지금 주가가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알고 있었죠. 이 7월 13일이 지나면 주가는 살아날 거다. 다만 다른 종목 하느라고 안 한 거죠. 다른 종목 하느라고. 이거는 제가 노란 톡방에서도 저희도 매매했던 종목이고 저희는 그때 다 여기서 샀었는데 너무 오랫동안 지루하니까 대부분이 뭐 그냥 이거를 다 못 견디고 뭐 그냥 적당히 팔고 나오고 근데 어느덧 지금 16,000원까지 올라왔거든요. 저도 일부 조금 갖고 있는 종목인데 근데 그냥
그 가만히 그냥 두면 이거는 못해도 2만 원 권역까지는 이 정도 정상화되는 이 정도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15,700원의 비중 30%신데 일단 그 시장의 어떤 위험이나 그런 부분에 좀 대비할 수 있는 현금이 좀 있다면 일단 이 종목은 좀 들고 있어 보자. 그냥 좀 들고 있어 보면 계속적으로 조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양이고요. 일단 최악의 모든 상황들은 좀 지나갔으니까 지금 앞으로 조금 점점 나아질 일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하고 그때 같이 봤던 종목이 이제 클래시스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내려왔을 때 굉장히 지루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또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가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흐름이 괜찮은 흐름인데요. 일단은 뭐 한스바이오메드나 클래시스나 이런 종목들은 딱히 지금 뭐 팔 이유가 없다. 지금 좀 가지고 있으면 한 2만 원 권역까지는 기본적으로 보자. 여기 매물대 여기 지금 22,500원 요 부근에서 지금 급락이 떨어지면서 거의 그 매물도 없이 그냥 뭐 팔 기회도 없이 그냥 이렇게 쭉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반등 권역이 충분히 조금 빠르게 나올 수 있고 어느 정도 자리만 잡으면 이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15,700원 매수는 잘 하셨고요. 일단은 좀 보유하면서 천천히 수익 실현하자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고민 종목 한스바이오메드에 대해서는 일단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충분히 조정을 받은 만큼 앞으로는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지무자님 기분 좋게 더 큰 수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릴게요. 네, 그럼 다음 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유바이오로직스고요. 매수가는 46,000원, 비중은 5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에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으면서 장중에 7% 넘게 급락하기도 했지만 오늘은 그래도 빨간불을 켰네요. 근데 질문자님 지금 비중도 크시고 손실도 크셔서 저도 걱정이 되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유바이오로직스 무섭죠. 이 종목 좀 무서워요.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 1조 3천억인데 이 종목이 이제 그 코로나 치료제 이슈로 이만큼 이제 올라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기대감으로 이제 많이 올라온 것도 있고 어느 정도는 조금 주가가 좀 약간 인위적인 부분도 있죠. 그냥 기술적으로만 보면 뭐 좀 버텨볼 수 있는 구간이긴 한데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46,000원 매수 권역 정도 오면 그냥 조금 팔아야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긴 하거든요. 이렇게 올랐다가 눌렀다가 지금 다시 올랐다가 다시 눌렀다가 이렇게 계속 흐름을 만들 수 있는데 이 종목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넥신하고 그리고 뭐 유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뭐 그런 어떤 몇몇 회사들이 지금 코로나 임상을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임상 1상 마무리하고 지금 임상 2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이번 연도 아니면 내년도 초쯤에 뭐 코로나 치료제가 나올 예정이다. 뭐 그 부분들을 이제 뭐 다른 나라에서 이제 임상 3상을 진행해서 뭐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는 한데 그럼 그때까지 이거를 기다릴 수 있냐? 그때까지 주가가 흘러내리지 않고 이자를 지키면서 계속적으로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냐? 아니면 여기서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냐? 그런 부분의 차원의 문제인데 일단은 주식은 뭐 아무도 알 수 없죠. 근데 만약에 저라면 이건 46,000원 정도 본전 이상 주면 일단 이 종목은 팔고 다른 종목 하겠다. 좀 너무 무섭다. 지금 비중 50%나 갖고 계신데 일단은 그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약간 코로나가 다시 퍼지면서 조금 그 시장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또 이제 그 치료제 임상 2상, 3상을 하는 그런 부분이 실패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지금 비중도 너무 많고 주가도 지금 1조 3천억 정도에 와 있는 그런 좀 약간 너무 비싼 그런 상황 속에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 회사가 뭐 백신 개발을 할 때 뭐 콜레라 백신이라든지 뭐 장티푸스 백신, 뭐 페리엄 백신 뭐 이런 것들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기업을 한번 보면 당연히 뭐 이런 회사가 뭐 그렇게 매출이 크거나 뭐 흑자를 내고 있거나 그런 부분들 뭐 셀트리온이나 이런 회사들처럼 수익을 내거나 그런 회사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좀 약간 들고 있기가 부담스럽고 좀 무섭다. 그냥 지금 뭐 회사에서는 수익을 못 내고 있고 그리고 주가는 비싸져 있고 일단 코로나 백신, 코로나 치료제 이 부분도 잘 전부 3상까지 진행돼서 진짜 치료제가 상용화돼서 나올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도 없고 근데 거기에 50%를 태워놓고 46,000원 정도의 가격에 갖고 계시니까 약간 조금 무서울 것 같고요. 일단은 반등을 주면 조금 비중을 좀 상당 부분 정리를 하고 좀 다른 종목을 하고요. 이 종목을 한번 가지고 계시고 싶으시면 한 10% 정도 내외 정도의 비중만 좀 가지고선 좀 보자. 일단은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바이오 로직스에 대해서는 반등시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이슈로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는 정리하는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실무자님 매수가 근처에서 잘 리스크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뉴고요. 매수가는 9,944원, 비중은 6%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뉴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와 협업 소식도 있으면서 고점을 찍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많이 내려왔는데요. 오늘 또 4% 넘게 크게 조정을 받았네요. 오늘은 9,91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그 영화 투자 배급사죠. 영화 투자 배급사 뭐 7번 방의 선물, 뭐 부산행, 변호인, 독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했고 드라마는 이제 태양의 후예 뭐 이런 것들을 흥행시켰던 그런 회사인데요. 일단은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좀 약간 앞전의 흐름이 인위적이고요. 예, 인위적이에요. 이건 좀 인위적이고 여기서 부러질 때도 보면은 굉장히 인위적으로 그냥 이렇게 누가 그냥 던져버렸거든요. 그냥 던져버리면서 이렇게 내려오고 레벨 다운을 한 다음에 옆으로 기고 있어요. 일단 모양이 안 좋다, 모양이. 최근 들어서 지금 외국인들이 좀 대량 매도를 좀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옆으로 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이 좀 매도가 갑자기 커졌죠. 매도가 갑자기 커지고 기관 좀 사고 있긴 하지만 일단은 비슷한 종목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이제 뭐 제이 콘텐츠라든지 쇼박스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은 예전에는 이 뉴가 좀 앞에서 이렇게 끌고 갔죠. 얘가 좀 이렇게 끌고 갔는데 근데 이 올라가는 흐름도 좀 약간 인위적인 어떤 흐름으로 끌고 올라갔고 마지막에 던질 때도 조금 소수의 인원이 조금 주식을 망가뜨리면서 이렇게 던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약간 부러지고 옆으로 기면서 지금 횡보하는 구간이 나오니까 갑자기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어떤 그런 조금 매도가 조금 많이 나오는 이런 좀 약간 불안한 흐름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9,944원 현재가 매수가 근처신데 일단은 하지 말자, 이 종목. 이 종목 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뭐 쇼박스라든지 아니면은 제이 콘텐츠리 뭐 이런 종목을 차라리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뉴는 그냥 일단 본전가 매수가 근처니까 그냥 정리하시고 종목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좀 괜찮긴 해요. 보면 코퍼스 코리아 같은 경우가 지금 알게 모르게 지금 옆으로 이렇게 기면서 지금 많이 올라왔거든요. 많이 이렇게 올라왔고 그리고 뭐 아직 올라가고 있지 못하지만 알로이스라든지 뭐 진이미직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흐름은 계속적으로 좀 버텨주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LG 헬로비전이 최근에 좀 약간 그 흐름이 괜찮다가 좀 조정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일단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의 어떤 그런 주가 흐름이나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괜찮아질 수 있긴 하지만 뉴라는 종목은 좀 피하고 다른 종목 보자.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 의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뉴에 대해서는 지금 수급 상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큰 점이 좀 우려가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종목 교체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신에 다른 쇼박스나 제이 컨텐츠리로 눈을 돌려보자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런 유망한 종목, 쇼박스나 제이 컨텐츠리 같은 종목 언제 진입을 해야 되는지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자세한 매매 타점 도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시고요. 또 종목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분 바로 이어갈게요. 다음 고민 종목은 현대공업이고요. 매수가는 9,410원, 비중은 7%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0.56% 소폭 조정을 받으면서 8,85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질문자님 지금 손실권에 계시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자동차 내장재 이제 전문적으로 만드는 업체죠.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에 이제 주요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요. 뭐 자동차 이렇게 뭐 암레스트, 뭐 헤드레스트, 뭐 사이드 패드, 뭐 이렇게 자동차 내장재 시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산을 하는데 현대차 관련주죠. 현대차의 뭐 GV80, 뭐 투싼, 아이오닉 5, 뭐 그런 어떤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이 좀 공급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적도 뭐 점점 좋아지고 있고요. 매출도 좋아지고 있는 흐름이고 그리고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도 적자 회사 아니고 뭐 영업이익 잘 내고 있고요. 그리고 재무 비율이나 이런 걸 봐도 지금
보통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주 관련된 종목들이 부채 비율이 보통 한 200%대에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부채 비율이 한 50% 정도밖에 없고 유보율도 1,400% 정도 있고 이자 보상 비율이 500배가 넘는 좀 되게 괜찮은 회사죠. 되게 괜찮은 회사고 시가총액 1,300억밖에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주가의 움직임은 조금 약간 뭐 이렇게 답답한 흐름 속에 있긴 하지만 일단 괜찮다. 그냥 이 종목은 일단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기다려볼 수 있는 종목이죠. 물론 이제 이 종목이 뭐 앞전처럼 이런 또 어떤 자동차의 그런 어떤 이슈가 좀 붙으면서 올라가 주고 하는 부분들이 기다리려면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죠. 이렇게 옆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기고 있는 모습이니까. 근데 기다리고 있으면 시장이 올라가고 자동차에 관련된 어떤 종목들이 좀 같이 움직임이 나오면 조금 어느 정도 조금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본인 포트 중에 한 7%면 비중이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일단은 들고 한번 조금 버텨보자. 일단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공업에 대해서는 지금 부채 비율도 적고 재무가 좋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질문자님 조금 답답하시겠지만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은요. 대림 비엔코고요. 매수가는 9,250원, 비중은 27%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욕실 리모델링 점유율 1위 기업인데요. 오늘 주가 크게 밀렸네요. 4.46% 조정을 받으면서 8,3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분도 지금 손실권에 계셔서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그 휴게소나 아니면은 집에 그 변기 보면 이렇게 대림이라고 써 있는 네. 예, 그거 많이 보셨죠? 그렇죠. 예, 그 회사예요. 그 회사. 일단 욕실 관련해서 상품을 판매를 하고 또 뭐 렌탈도 하고 뭐 클린 서비스도 하고 욕실 관련 건축 기자재 업체죠.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나 미용 관련 제조업체를 이제 종속회사로 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건자재 관련주죠. 건자재 관련주. 일단은 괜찮다. 흐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은 지금은 뭐 내려오고 있죠. 내려오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건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좀 괜찮은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차후에 이제 뭐 경기가 좀 좋아진다거나 좀 괜찮아진다거나 하면은 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뭐 영업이익이 그렇게 크게 좋거나 그런 건 아닌데 약간 이 건자재 관련된 종목들을 저도 유심히 좀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종목도 약간 특이하죠. 특이하면서 지금 서서히 올라가고는 있는데 물론 이제 지난번에 며칠 전에 한번 이렇게 뽑아놓은 게 있으니까 좀 조정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뭐 당연히 있는 거고요. 이 회사의 주가에 현재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많이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내려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 그냥 후행적인 거다, 후행적인 거. 여기서 뭐 많이 매도를 했다고 해서 이 종목이 뭐 계속 매도를 해갖고 이 종목이 막 끌려 내려올 것이냐.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렇게 보진 않고요. 일단은 큰 그림을 한번 볼까요? 큰 그림 한번 보시면 예전에 이 종목이 크게 올랐던 적이 있죠. 이렇게 예, 건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흐름을 타면 이렇게 크게 올랐던 때가 있어요. 이게 2015년도인데 일단 3만 원까지 갔었죠. 3만 원까지. 지금 현재 큰 흐름을 보면 이렇게 눌러갖고 동그랗게 만들고 여기가 지금 매물대죠. 매물대를 밟고 나서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이죠. 이렇게 둥그렇게 지금 돌아서 올라가고 있죠. 큰 힘은 상향 쪽으로 방향을 일단 틀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고 그냥 어느 정도 비중만 좀 잘 조절하면서 너무 자꾸 매매를 하면서 추가 매수를 계속 하지 마시고 일단 9,250원에 있으시면 그냥 좀 지켜보자. 당분간 시장이 좀 돌아설 때까지 좀 지켜보고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지금 이 종목 자체가 약간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눌렸다 간다 하더라도 또 다시 본인이 매수했던 가격 근처까지는 또 한번 갈 것이고 거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지루한 흐름이 나오면 그때 매도해도 늦지 않으니까 일단은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고요. 건자재 관련된 종목 중에 예전부터 계속 조금 관심 있게 보자라고 했던 뭐 금강공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꾸역꾸역 지금 대림 그 종목처럼 지금 꾸역꾸역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 앞전에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었는데 좀 알게 모르게 계속 꾸역꾸역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삼목에스폼, 삼목에스폼이라는 회사도 지금 그때 이제 요 정도 단계에서 말씀드렸는데 계속적으로 그냥 이렇게 자리 만들어주고 있죠. 자리 만들어주고 있고 일단 건자재 관련된 종목들 최근 들어서 여기서 기관 매도가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그 대림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일단은 좀 들고 보자. 조금 약간 느긋하게 보실 필요 있고요. 일단은 조금 섣불리 추가 매수만 하지 말고 시장 좀 내려오는 지금의 흐름 속에서 그냥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 대신에 이제 비중이 한 27% 정도 갖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제 계속적으로 아마 추가로 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이 앞에서 이제 갈까봐 매수를 하셨다가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오니까 다시 올라가고 하는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여기서 이제 계속 좀 매수를 하셨다가 실패하면서 좀 밑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좀 편안하게 좀 보고 당분간은 좀 지켜보자. 그래서 한 60일선 정도는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다는 걸 좀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앞전에도 보면 여기 한 번, 네, 여기 한 번, 네. 두 번 다 지금 60일선 밟고 올라갔죠. 60일 밟고 올라갔으니까 이번에도 또 다시 60일선 밟는다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7,700원, 7,800원 요 정도 수준까지는 조금 열어놓고 보셔야 되니까 좀 느긋하게 그냥 보시다가 이후 상황 좀 만들어진 거 보면서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림 비엔코에 대해서는 추가 매수하지 말고 좀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만약에 하락할 때는 7,700원대까지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이 점 유의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질문자님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네, 다음 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의 고민 종목은 한화솔루션이고요. 매수가는 46,10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분 매수가 보니까 6월 30일부터 지금 손실권에 계신데요. 차트도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서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한화솔루션 오늘도 조정을 받았네요. 1.4% 내림세를 보이면서 42,25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하나솔루션 그 하나그룹에서 뭐 종합화학 기업이죠. 1년 매출이 거의 10조 정도가 되고 굉장히 큰 회사가 됐어요. 옛날에 하나케미칼이었는데 일단은 굉장히 큰 회사가 됐고 이렇게 약간 수소시대에 이제 그 하나 쪽에서 이 하나솔루션으로 인해서 이제 여기에 좀 올인을 하고 있죠. 그냥 수소의 어떤 그런 생산, 뭐 저장, 유통, 충전 그런 이제 수소 밸류 체인에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그 태양광 부분이 지금 그 실적이 좀 수익성이 좀 악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기적으로 좀 약간 이 회사의 성장 여력은 뭐 누구나 다 뭐 좋다고 얘기하죠. 장기적으로 성장 여력은 높지만 지금 현재 그런 어떤 태양광의 실적 부진, 태양광이 지금 전부 그냥 적자를 내면서 거기서 이제 좀 많이 까먹고 있죠. 태양광 사업 부분의 그런 적자 때문에 조금 이제 주가가 못 가고 있고요. 이게 지금 폴리실리콘, OCI가 하고 있는 그런 폴리실리콘이나 어떤 웨이퍼가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OCI는 뭐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간다고 좀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원가로 사야 되는 어떤 원가 부담 때문에 지금 계속 미치는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다만 이제 그 하나종합화학이라는 이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좀 있으면 상장을 할 거예요. 이번 연도에 지금 상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한 지분 36% 정도를 하나솔루션이 갖고 있는데 현재 장부가가 뭐 한 5천억 정도 잡아놨지만 이제 그 상장이 되면 그 보유 지분이 아마 다시 재평가가 되면서 또 하나솔루션도 조금 그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어떤 대형주를 하나 갖고 있는 그런 개념에서 비중 너무 높지 않게 한 10% 정도 46,100원이면 그렇게 너무 고점에서 봐으신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리고요.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거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종합화학의 어떤 그런 IPO 이런 부분이 나와서 부각을 받아서 주가 올라가면 그때 좀 적당하게 좀 차익 실현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어떤 그 기술을 조금 약간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당장은 이제 태양광 부분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좋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간다고 너무 걱정하거나 주가가 내려간다고 자꾸적으로 물타거나 추가 매수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아 지금 상황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회사의 상황이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안 좋았다 해요.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막 계속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며칠 전까지만 해도 뭐 석유화학주 뭐 다 계속 내려갈 것처럼 그랬지만 또 다시 또 반등이 어느 정도 내려가고 나면 또 반등이 나오는 것처럼 어느 정도 또 적정가 이상 수준을 또 내려가면 가격이 싼 게 또 호재가 되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 인해서 호재와 악재가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 기술적으로 보면 하나솔루션도 지금 이 정도 권역이잖아요. 이 정도 권역이 이미 다 왔어요. 이미 다 와서 지금 여기서 뭐 그 위로 박스를 보면은 여기 권역인데 이 안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 속에서 지금 하단에 와 있는데 여기서 뭐 대응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또 이거 샀다가 또 더 밀려 내려가면 오히려 거기서 또 아까운 자리에서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냥 10% 들고 좀 관망하고 시장의 어떤 그런 상황들과 같이 좀 조합해서 좀 보고요. 나중에 혹시나 이 IPO 이런 얘기가 나와서 좀 주가 많이 오른다면 그때는 조금 차익 실현을 하자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솔루션에 대해서는 일단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추가 매수하지 말자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지금 당장의 상황이 안 좋겠지만 조금 더 기다려보자. 나중에 상장 이슈로 크게 반등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세세하게 대응 전략 세워주시는 우리 든든한 신광섭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복잡하다,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시고요.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고민들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상담 고민은요. SMCNC고요. 매수가는 3,349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팬과 아티스트가 소통하는 디오요가 최근에 기업 공개 절차에 돌입하면서 그 기대감에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는 계속 횡보를 하고 있네요. 오늘도 2%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2,98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전문가님, 이분도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약간 YG 플러스하고 약간 좀 비슷하죠. YG 플러스하고 좀 약간 비슷한 구조인데 일단 SM 그 계열사죠. SM 매니지먼트 그 네. 계열사고 뭐 광고 대행을 하고 콘텐츠를 만들고 매니지먼트를 하고 여행 사업 원래 여행 사업을 좀 주로 했었죠. 여행 사업 여행 등의 어떤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SM이 그 네이버하고 카카오에서 지분 인수 네, 지분 인수를 한다고 많이 투자를 올랐었죠. 한다라고 어떤 그런 얘기들이 있으면서 같이 오른 거죠. 예, 같이 오른 거고 SM의 주가 흐름이 좀 좋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네이버나 카카오하고 이제 콘텐츠 사업을 만약에 협력할 경우에 이 SM CNC가 갖고 있는 이제 동영상 제작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약간 부각을 받을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SM의 흐름을 한번 보면 지금 SM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면서 SMCNC가 또 윤여정 씨가 또 상을 받을 때 그걸로 인해서 좀 상승이 좀 크게 나왔던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는데 일단은 그 카카오 네이버 그 부분이 SM하고 이제 그런 걸 협력을 한다라고 하면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일단 이 안에서 지금 현재로는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에서 박스권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일단 기술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잖아요. 보시면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볼 수가 없고 다 적자 회사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걸 매매 위주로 이제 매매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2,900원 정도 부근에서 이제 3,500원 정도 부근을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3,300원 정도 부근에서 가지고 계시니까 일단은 조금 그 와중에 좀 왔다 갔다 할 때 좀 상승을 주면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아니다, 나는 그냥 SM하고 카카오하고 네이버하고 조금 약간 그런 부분들을 끝까지 보겠다라고 하시면 일단 들고 보되 일단 이 장중의 움직임을 가지고 비중을 좀 줄였다 늘렸다 하시면서 조금 단가를 점점 낮은 가격으로 좀 맞춰가는 방법을 좀 연습을 하시면서 좀 단가를 좀 낮춰볼 필요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중에 갖고 있다가 3,340원 뭐 본전 이상 오면 한 절반 팔고 또 다시 눌리면 이렇게 윗꼬리 맞고 눌리면 다시 좀 사고 그렇게 해갖고 10% 이상을 비중을 넘기지 말고 그러면서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의 단가만 좀 낮춰보려고 좀 노력을 하시다가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하고 SM하고 어떤 부분에 얘기가 나오거나 한다면 좀 그때 보고선 결과를 한번 보자. 지금 최근에 YG 플러스도 그 상승이 좀 나왔죠. YG 플러스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누가 종목 상담 그때 하셨을 때 이 종목 내려가는 게 정상인데 안 내려가고 옆으로 받쳐주고 있다 지금 누군가가. 그러니까 갖고 있자 일단 갖고 있는데 상승이 나오면 그러면 그때 빠져나오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한 이 정도 부근 정도부터는 좀 나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8,000원 이상에서는 조금 나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 지금 흐름은 나쁘지 않다. 지금 흐름은 나쁘지 않지만 8,000원 이상의 흐름이 나오면 이 종목도 조금 나오려고 좀 노력을 할 필요 있고요. SMCNC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조금 상승이 크게 나오면 이 위에서 3,600원, 3,700원 이 부분에서는 지금 앞전에 두 번이나 윗꼬리를 크게 맞았거든요. 크게 맞고 이 앞전에서는 거래량도 많이 터졌어요. 이날 3,965원 찍은 날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또 한 번 그런 큰 상승이 나오면 그때는 조금 수익 실현을 하면서 빠져나오시고 근데 자잘하게 움직이는 상황 속에서는 조금 약간 팔고 좀 다시 밑에서 사고 조금 약간 기다려볼 수 있으니까 비중 10% 넘기지 마시고 일단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럼요. SM 자회사들이 또 많잖아요. SM 라이프 디자인도 있고 그냥 SM 엔터테인먼트도 있고요. 네. 그럼 네이버와 카카오의 지분 매각 이슈로 인해서 투자를 하실 분들은 직접적으로 SM 엔터테인먼트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다른 자회사도 좋게 보시나요? 사실 끝났죠. 예, 지금 네. 늦었죠. 예, 지금 이제 시장에 원래 뉴스,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고 하잖아요. 지금 네. SM의 차트를 보시면 이거를 지금 여기서 살 수가 있나요? 일단 한번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시장의 조정과 함께 지금 밀려 내려오려고 하고 있는데 내려오다가 만약에 뭐 지분 인수를 했다라고 해도 대반등을 해도 이 약고점을 못 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제 SM이 이제 뭐 네이버나 카카오랑 뭐 한다라고 해서 그거를 지금 알고 이제 뒤늦게 여기다 투자를 하는 거는 그냥 이제 소위 설거지 당한다고 하죠. 그냥 총알바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미리 알고 이 앞전에 올라갈 때 그때 사지 않았으면 지금 자리에서는 살 자리는 아니고요. 그냥 지금 가지고 계시니까 SM CNC를 가지고 계시니까 그 그룹에 어떤 이슈가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그걸 이용해서 좀 잘 수익을 내고 빠져나오자라는 말씀인 거지. 여기서 지금 여기서 배팅을 해서 사서 이걸로 뭐 그때 팔고 나오자 이런 어떤 주가의 방법으로 이 종목을 접근하지 말자. 그냥 가지고 계신 분만 그냥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M, CNC 이 종목에 대해서는 반등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잘 빠져나오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SM 그룹주 전반적인 그룹주 의견에 대해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지분 매각 이슈는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이슈로 인해서 신규 진입은 하지 말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대양금속입니다. 매수가는 5,920원, 비중은 40%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시간 관계상 조금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어차피 뭐 다음에 1시간 또 1시간 더 남았잖아요. 네. 네, 하다가 뭐 이제 좀 알겠습니다. 길어지면 이게 좀 재밌어요, 이 회사가. 네. 예, 대양금속이라는 회사인데요. 네, 이슈가 많더라고요. 네, 정치 네. 테마주로도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정치 테마주도 있나요? 네. 네, 정치 테마주 어떤 게 있나요? 네, 네? 땡땡님 관련주로. 이재명 관련인가요? 네. 일단은 2016년에 이 회사 같은 경우 상장 폐지를 한번 될 뻔했죠. 네. 상장 폐지 한번 될 뻔했다가 이 회사 좀 약간 재밌어요. 이 회사 좀 약간 2016년 정도에 한번 상장 폐지를 한번 될 뻔했죠. 그래서 감자도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살아났는데 자본 잠식으로 상장 폐지됐다가 살아났는데요. 2020년에 여기서 급락이 터졌죠. 여기서 앞전에 이게 스탠다드 차타스 은행에서 그 지분을 매각한다고 하면서 여기서 하한가를 맞았어요. 근데 보통 지분 매각을 한다고 하면은 뭐 매각 이슈로 해갖고 네. 주가가 급등하기도 하는데 이 회사는 여기서 하한가를 맞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이 스탠다드 차타스 은행에서 그 S&D 조합이라는 데서 그 지분을 가져갔는데 가져가자마자 그 다음 날 100만 주 이상을 또 팔았어요. 그러면서 또 하한가에 들어갔죠. 또 하한가에 들어가면서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조금 살아나는 어떤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 회사를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제 S&D 조합에서 이거를 갖고선 회사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상자 배정 유증으로 여기에 그 지분을 태웠어요. 그냥 이 대표가.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좀씩 살아나고 있거든요. 회사도 괜찮아지고 있고. 그리고 일단은 대표이사가 본인이 이제 이 회사를 인수를 하려고 해서 지금 최대 주주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분을 계속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지분을 확보하고 있고 이 회사의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은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 시가총액 1,600억 정도 되는데 이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볼까요? 네. 네. 시간 관계상. 네. 다음 네. 시간에 이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고생 많으셨어요. 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릴게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